단순하게 사는 즐거움 중에 바쁘고 복잡한 삶은 빈곤의 지름길이다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유로운 삶을 위해 바쁘게 산다. 풍요로운 삶을 목표로 바쁜 일상을 마다하지 않지만 정작 그 바라는 삶을 요원하다. 바쁘면 바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뼈 빠지게 일하고 노력하면 그토록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누굴까? 가장 긴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 가장 바쁜 사람이라면 직장인들이고 가장 긴 시간 동안 일하는 사람이라면 자영업자들을 들 수 있겠다. 노력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이루어줄 마법의 요술 램프라면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가장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직장인들이 여유로운가? 자영업자들이 풍요로운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바쁜 삶과는 반대로 게으른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출근을 하지 않아도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사람들, 바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다. 그렇다면 바쁘게 사는 것이 풍요로움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었던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여유가 없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높은 연봉을 가져다 줄 거라는 믿음은 또 어떤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에 대가가 높은 것일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높은 연봉은 바쁘고 여유 없는 삶에서 나오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옆집에 사는 이웃도 할 수 있다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능력치가 옆집 아무개와 비교해서 고만고만하다면 높은 연봉은 기대할 수 없다. 그저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며 시간을 파는 생활로 그 뼈 빠지는 노력과 고생을 하고는 눈꽃만큼은 보상을 받을 뿐이다. 많은 이가 돈을 벌기 위해 출근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자영업을 한다. 그러나 대개의 실상은 출근을 하면 겨우 입에 풀칠을 할 뿐이고 자영업을 하면 빚을 질 뿐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 혹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자들,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보통 직장인 자영업자들보다 더 바쁘고 더 뼈 빠지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일까? 평범한 사람들은 자유를 팔아 복잡함과 빈곤함을 구매한다. 사실 그렇게 판 자유는 공짜로 얻은 것이다. 시간은 인간이 태어날 순간부터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유를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일까? 자유는 공짜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거저 얻은 자유를 헐값에 팔고 나서야 그때부터 자유를 그리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 다시 자신의 자유를 열심히 되판다. 하지만 그렇게도 손에 쥐고 싶었던 자유는 좀처럼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한다.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육체가 아직 건강할 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성취를 위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고속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쭉쭉 나아갈 뿐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자.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에 육체가 건강하게 빛날 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절에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시시한 자비를 하느라 시간을 보낸다면 인생의 여유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생산성이 최대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쁜데 어떻게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기를 기대하겠는가? 진정한 자유는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면 그때 같이 온다. 온갖 명예와 명성이 따르고 돈은 그때부터 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파는 일부터 시작하고 거의 죽을 때까지 자유를 파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를 찾기 위해서 말이다. 자유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건데도 말이다. 그래서 단순한 삶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시작하기 쉽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인생을 온갖 복잡함에 걸쳐놓고 살기 때문이다. 시간을 독점하라 부분 읽겠습니다. 시간 관리와 씨름하고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있는 증거다. 수많은 사람이 완벽한 시간 관리에 목말라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본인의 한계를 초과한 많은 일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왜 시간과 친하지 못하고 전투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려 하는 것일까? 시간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독점의 대상이다.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시간을 관리하려는 사람은 시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자신이 시간 주인이라면 시간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자신의 시간이 있었던 것은 독점하면 된다. 원래 자신의 시간이었던 것을 독점하면 된다. 시간을 독점한다는 것은 온전히 시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과 싸우며 관리하려고 들면 시간은 멀리 달아날 것이다. 시간을 독점한다는 것은 온전한 나로 사는 것이다. 시간을 독점하고 싶다면 시간은 누군가와 나누어서는 안 된다. 나 혼자 있다면 시간은 오롯이 내 것이 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그 시간은 반으로 준다. 10사람과 함께 있다면 내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든다. 독점하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라. 그것이 시간을 내 편이 되게 하는 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공유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몰두하고 있다. 항상 누군가와 만나려 하고 모임에 나가려 하고 약속을 잡으려 한다. 시간은 원래 자신의 것인데 그 시간을 나눠주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 시간은 부족을 느끼게 되고 시간을 관리하려 든다. 시간 역시 공짜로 얻었기 때문이다. 시간을 사는데 돈이 들면 시간은 더없이 소중히 여길 것이다. 젊으면 젊을수록 시간 자원이 풍부하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창창한 20대는 시간 재벌이다. 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은 오히려 돈 많은 노인을 부러워한다. 자신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많은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나이가 어릴수록 누군가와 시간을 나눠 쓰는 것을 선호한다. 젊은 시절에 시간을 나눠 쓰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만큼 독점하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선호하기에 시간을 독점하는 것을 외롭다고 여긴다. 시간 부자가 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삶을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면 의외로 가용 시간이 많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역으로 복잡한 삶을 사는 것은 시간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시간 빈곤자들은 그렇게 악순환에 시달린다. 단순한 삶은 인간이 가진 에너지와 관심사를 압축해준다. 초점을 단 하나에 맞춘 삶과 초점을 여러 개에 맞춘 삶은 달라도 한참 다르다. 비전이 크면 클수록 초점은 단 하나에 맞추어지게 마련이다. 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전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오롯이 쓰면 다른 곳에 쓸 에너지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삶이 단순해진다. 삶의 초점을 좁게 집중적으로 맞추다 보면 목적 달성이 수월해진다. 단순한 삶은 그 목표를 향한 베이스 캠프다. 이제 시간에 관한 관념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시간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평생 시간 관리를 하며 뼈 빠지게 남의 일만 하다가 삶을 끝내게 될지도 모른다. 시간 관리는 매우 복잡하다. 시간을 관리하며 시간과 싸우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다. 하지만 시간을 독점하는 것은 간단하다. 무엇을 택할 것인가? 시간 독점의 반대 개념은 시간을 나눠 쓰는 것이다. 시간을 쪼개서 나눠 쓰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고 효율적인 것 같다. 하지만 아니다. 시간을 쪼개 쓰는 것은 시간을 독점하지 못하는 것이다. 인생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장악하라.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나 자신의 시간을 독점하라. 나 자신의 시간을 소유하라. 이것은 나답게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길이다. 시간을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것은 복잡한 인생을 산다는 방증이다. 자신의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다. 시간을 독점하고 타인이 함부로 내 시간을 사용할 수 없게 하라. 단순함을 실행하려면 인생의 키를 확실히 쥐고 있어야 한다.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본인이 아닌 타인이라면 그만큼 복잡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의 삶을 보라. 하루에 처리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인생의 키를 고용주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압력이나 사회적 시계에 시달리는 삶도 마찬가지다. 온갖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인가 아니면 사회의 의지인가? 시간이 자신의 것인가 아니면 사회의 것인가? 아니면 고용주의 것인가? 여전히 고용주의 것인가? 대중미디어와 거리를 두면 기적이 일어난다 부분을 읽겠습니다.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것들은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산다. 아무도 신문을 보지 않고 라디오를 듣지 않으면 TV를 보지 않으면 대중미디어는 생존할 수 없다. 대중미디어 수입원은 광고료다. 구독자가 아니다. 광고를 하지 않으면 대중미디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광고주들로부터 받은 광고료가 미디어의 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결국 정보와 오락을 매개로 하는 광고가 대중미디어의 본질이다. 대중미디어들과 거리를 두는 삶이 상상되지 않는다면 딱 한 달만 대중미디어와 단절하는 생활을 경험해보기를 권한다.
대중미디어는 복잡한 삶과 인간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매개체다. 대중미디어와 접하는 순간 바로 광고에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본질은 무엇인가? 바로 수익이다. 광고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들의 지갑을 열게 하는 것이다. 아무리 소비를 억제하려고 해도 대중미디어와 접하는 순간 우리는 수많은 광고와 조우하게 된다. 대중미디어는 광고와 만남의 장이다. 광고는 치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도록 발전을 거듭해왔다. 대중미디어 접속은 광고의 마음을 빼앗겨 지갑을 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대중미디어는 의도적이다. 대중미디어마다의 특징적 의도를 발견해낼 수 있다면 이런 미디어들과 작별도 가능하다. 미디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킨다.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은 대개 착각을 한다. 미디어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미디어의 그물 안에 들어가 있는 셈이다. TV 프로그램의 하루 편성을 살펴보자. 여행, 다큐, 뉴스, 음악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콘서트 등등 하루에 TV만 보는 사람은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중간중간 감각적으로 펼쳐진 광고가 아마 강렬하게 남을 것이다. 여행 다큐를 보고 뉴스를 보고 콘서트를 보고 드라마를 시청한다. 이런 생활을 몇 년 이어가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뮤지션, 아나운서, 연기자, TV 편성분을 고스란히 따라 시청하다가 딱 바보가 될 십상이다. 대중미디어를 따라가는 삶은 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으니 내 시간은 함부로 써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왜 우리가 국민 배우가 누구인지 국민 가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단 말인가? 소위 국민 배우 혹은 국민 가수들을 모르면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추잡한 인간 군상이 때로 몰려 나오는 드라마는 왜 봐야 한단 말인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간을 때우는 라디오는 또 어떤가? 대중미디어는 일방적 폭력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대중미디어라는 괴물에 빼앗기는 시간을 한번 측정해보라. 병원 대기시간, 식당, 터미널 대합실, 공항 등 TV가 크게 틀어져 있는 것은 폭력이다.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기 때문이다. 버스에서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 것 또한 폭력이다. 라디오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다. 보고 싶지 않은 TV를 듣고 싶지도 않은 라디오를 듣느라 눈과 귀가 혹사당하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중미디어는 시정잡배다. 분별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하고 듣지 않아도 될 것을 듣게 하고 몰라도 될 일을 알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게 한다. 이게 시정잡배가 하는 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시정잡배는 삶이 복잡하고 피곤하게 한다. 단순한 삶을 추구해서 단 하나의 목표에 도달하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대중미디어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하나를 위한 수만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 계속 신문을 읽고 TV를 보고 라디오를 들어도 무방하다. 위대한 성취를 향한 길에는 5만 가지 걸림돌이 있게 마련이다. 미디어는 그 걸림돌 중에 가장 크고 무겁고 강력하다. 대중미디어를 가까이 두면 둘수록 걸림돌은 커질 것이다. 대중미디어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크게 보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크게 보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1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엽기적인 사건, 주변에서든 찾아보기 힘든 막장 드라마가 나오는 이상한 인간 군상, 돈을 빨리 쓰고 쉽게 만드는 홈쇼핑 등등. 이런 데도 대중미디어가 시정잡배가 아닌가? 대중미디어와 친숙한 삶을 살면 자신의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TV만 틀면 재벌이 나오고 그 재벌들의 삶을 조명한다. 당장 한 편 드라마만 하더라도 한 명 이상의 재벌이 등장한다. 그뿐인가? 알 필요가 없는 연예인들의 이야기, 스캔들, 가십거리와 각종 간접 광고들이 접하다 보면 미디어에 등장하지 않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미디어는 평범한 개인의 삶을 끊임없이 초라하게 만든다. 엄밀히 말해 미디어의 인간 구상은 허구하다. 하지만 이 허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열패감을 느끼고 있는가. 대중미디어와 친하게 지내고 대중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대중미디어를 향유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인생이 시정잡배들의 삶처럼 어중간해질 것이다. 대중미디어를 향유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친다. 그것이 바로 대중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남들이 아는 것도 다 알고 남들이 가진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어중간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 바로 대중미디어와 친숙하게 지내는 것이다.
남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아봤자 그것은 정보라고 할 수 없다. 남들도 모두 즐기는 문화도 나도 즐긴다고 해서 자신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대중미디어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남들과 같은 것, 어중간한 것, 특별하지 못한 것은 복잡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대중미디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단순한 삶이 왜 필요한지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대중과 다른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는 삶을 원한다면 대중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인풋이 달라야 아웃풋이 다르듯이 말이다. 이 시작은 대중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을 줄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남들이 TV를 볼 때 TV를 보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이 시간을 핵심 역량을 구축하는 데 쓴다면 앞으로 1, 2년 얼마나 달라질지 예측해보자. 대중미디어를 멀리하고 단순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얻는 이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세상의 잣대와 편견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된다. 유행에 민감할 일이 없으며 철마다 유행 따라 쇼핑을 해야 할 필요도 없다.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으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온갖 미디어가 조장하는 천편일률적인 문화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오롯이 나 자신과 집중할 수 있는 살게 된다. 오롯이 나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 대중미디어와 멀어지는 것은 꼭 특별히 빛나는 단순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다. 타인과 차별화된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면 대중미디어와 거리를 두자. 물론 대중미디어와 거리를 둔다는 것은 웬만한 의지로는 힘들다. 대중미디어가 온 천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미디어는 일회성 소비를 그치지 않는다. TV나 영화 같은 영상 미디어는 잔상을 남긴다. 시각적으로 흡수한 영상은 뇌 속에서 잔상을 남겨 눈을 감아도 계속 떠오른다. 뇌 속에 TV나 영상의 잔상이 계속 남으면 그만큼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빼앗길 뿐더러 영상에 지배되는 게 십상이다. 나의 생각 자체가 영상 미디어 영향을 받아 그 잔상을 뇌 속에서 무한 반복하게 되면 시각적 흥미를 자극하는 TV 시청 시간과 영화 관람 시간을 늘리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한다. 즉 영상 미디어를 삶의 중심에 놓으면 삶이 영상 미디어 영향력에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영상 미디어는 즉흥적 쾌락을 선사하지만 그 후유증은 심각하고 깊다. 영상 미디어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앗아간다.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 자기 주관이 없이 남의 생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남들처럼 재밌는 프로그램을 다 보고 영화 볼 거 다 보고 남들 하는 만큼 다 하면 탁월함을 만들어지지 않는다.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남들과 뚜렷이 차별되는 단순한 삶을 살도록 하자. 대중미디어와 거리를 둔다면 차별되는 단순한 삶을 구현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자신의 삶을 미디어에 조종당하지 말고 스스로 생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중미디어와 좀 멀어져라. 대중미디어를 가까이 하는 삶은 내가 나로 살지 못하게 한다. 나의 주관을 흐릿하게 만들며 나의 가치관을 조장한다. 경제생활에 관여하며 취향을 남들과 같게 만들어버린다. 결국 평범하게 그지없는 남과 다를 바가 없는 남들도 아는 사실을 알고 있는 어중간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대중미디어의 힘이다. 한순간이라도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군가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삶을 중단하고 싶다면 대중미디어와 결별하라. 데니얼 패트릭 포레스터의 저서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간을 만들었을까에는 대중미디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소개되어 있다. 우리는 온갖 종류의 콘텐츠로 공격당하고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365일 살게 되는 시대를 맞았다. 아이팟, 아이패드,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하이테크놀로지로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수단에서 점차 기분 전환과 오락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목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성공한다. 나이팅게일